나스닥 상장사 망고 스테이크하우스가 솔라나에 대한 DAT 전략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정도 규모의 DAT를 실시한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DAT는 디지털 어셋 트레저리죠. 그러니까는 상장사가 특정한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무적으로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을 이제 DAT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스트래터지죠. 스트래터지.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와서 특히 올해 유명해진 게 비트마인이죠. 비트마인. 여기는 이제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상장사인 망고 스티커스가 일단은 시작을 1,000억 달러 기준으로 해서 솔라나 기반의 DAT를 추진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고, 비트마인의 이더리움과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도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 대략 뭐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낮게는 4에서 크게는 8% 정도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이 망고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일단 시작을 1,400달러 비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솔라나 스테이킹을 통해서 연 7, 8% 정도의 솔라나 기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연 7, 8%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익을 뭐 회사의 이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7, 8%가 뭐 이렇게 무시할 정도의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400억을 예치했다라고 한다면 만약 8%만 잡아도 약 11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예. 요거의 이 순이익률도 못 내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7, 8%도 못 내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회사의 주된 수익 구조는 아니지만 그거를 재무적으로 보완해주는 그런 수익 구조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목표로 한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시장 점유율 5%,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존재하는 것의 5%를 비축을 하겠다. 왜 5%를 비축하느냐? 그러면은 이더리움 전체 시장을 관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약 3% 내외의 스테이킹 수익률을 얻는 거고. 예. 근데 여기는 일단은 전체 뭐 솔라나에 대한 몇 프로의 매집을 하게 해서 솔라나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장악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당장 봤을 때 기업의 어떤 수익률을 보강하는 차원에서의 솔라나 스테이킹을 위한 DAT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특히 솔라나나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수익성이 가능한 그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조금은 이런 식으로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DAT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앞으로 많이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